김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손 한번 감사하고요. 잡아주세요.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이 손 한번 봐요.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아요. 손 한번 잡아도 연수 씨, 네. 한국권 열린 포럼이 공동 주최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 전주 광주 통합이라는 전주 난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동 주최 5개 기관과 오늘 여기 모이신 도시의원 간략하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번 지방선거 이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시고 주인공이신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회관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인사 나누시고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인공이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국회와 전남 광주에서 통합을 이끌고 계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찬원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수의 우리 조계훈 국회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수시 정부를 대표해서 정기명 여수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시민의 대의기관이죠. 여수시의회 백윤수 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일동 인사. 반갑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전남 동북권의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 우리 전남 동북권 열린포럼 대표자와 회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말을 아주 짧게 하라고 주문이 계속 쇄도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잠깐만 얘기를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제일 대표적인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1급 체제에서 5급 3특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이제 실질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5급 3특 체제로 기본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급 3특 체제로 가는 그 길에서 전남과 광주가 선도적으로 통합을 실현해 낸다면 가장 많은 통합의 그 강점과 장점들, 이익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그리고 여수를 비롯한 동북권 골고루 발전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통합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주철현 의원님과 함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 백윤수 의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주철현 국회의원님, 그리고 조계훈 국회의원님, 그리고 백윤숙 여수시의회 의장님과 열린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는 줄고 산업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또 지방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협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여수시는 이 논의와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이 존중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여수는 국가 상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이자 동시에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 휴양도시입니다. 이렇게 산업도시이면서 관광도시이기도 한 우리 여수만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가능성이 행정통합 논의 속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1998년 주민의 선택으로 행정통합을 이뤄낸 도시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합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감과 신뢰 속에서 오늘의 여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방향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찬성의 의견과 걱정의 목소리, 신중한 의견까지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소중히 담겠습니다. 여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인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 가운데도 전남 강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특히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주철영 국회의원님과 조계현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전남 동북권 열린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정록 교수님, 이영철 교수님과 지정토론에 참여해주신 박계성 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님과 정구모 창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급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전남 강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통합의 방향과 과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통합은 선언적 논의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제도적 선택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북권의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 관광,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지원과 재정적 기반 확충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원칙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이 분명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북권의 미래 전략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 되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 생각나는 제 코를 나도 찡하게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옹기동으로 옮긴 여수 상공회의소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여수 상공회의소는 방향망권의 발전 방향을 전하고 연구하는 지역의 중요한 싱크탱크였습니다. 그러한 논의들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수상공회의소와 우연히 인연을 갖게 됐고, 여수상공회의소는 제가 병아리 교수 때 저에게 5년 동안 방향만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에 오면 여수상공회의소가 생각납니다. 여수상공회의소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광주와 전남이 왜 통합돼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이슈가 지역사회의 블랙홀이 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놀라운 정치적 지각변동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9월 당시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후 작년까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칼럼을 무려 11차례나 광주매일 신문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아주 냉대했습니다. 그랬던 우리 지역에서 통합이 정말 비스 속도로 추진되고 있어서 다가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 통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95년 순천 출신 허경만 지사께서 통합을 제안했으나 광주시 반대로 무산이 됐고, 2021년 광주에 있었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제기됐지만 유야무야가 됐고, 2020년 이용석 시장의 제안도 좌초됐습니다. 이후 광주와 전라남도는 행정통합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서는 어렵게 통합시킨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시켰고, 공항 이전, 국가 AI 컴퓨팅 이전 센터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그랬던 지역에서 행정통합이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의명분에 부합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우리 지역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지, 지금이 적기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요수를 포함한 동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고속교통망으로 연결된 메트로폴리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아침 일찍 여수 엑스포역에서 SRT를 타고 수서역에 내려서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시 오후에 여수로 내려오는 그런 풍경은 일상이 됐습니다. 교통망 발달로 도시 사고 간의 의존성은 더욱 높아졌고 행정국의 경계는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OECD는 2018년 4월에 메가 리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력은 의미가 없어졌다. 덩치가 큰 메가 리전과 메가 리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가 리전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초광역경제권, 메가시티, 지역국가 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최고급 섬유 제품의 메카인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자동차 클러스터로 유명한 독일의 바덴-뷰르텐베르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오늘날의 도시 공간 체계는 도시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 도시나 단일 광역권 단위로는 힘들다. 그래서 메가리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화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메가리전을 구축할 것이냐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명 도시연합, 광역연합이라고 합니다. 도시연합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통합 방식이 있는데 후자인 행정통합 방식을 지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몸집을 키워서 규모 경제와 범위 경제를 깨할 수 있습니다. 행정단위가 지나치게 분절되면 유사 동일 기능을 여러 조직이 수행하면서 행정비용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규모가 커지면 범위가 커지면 규모 경제가 발생하고 행정구역별로 소규모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비효율과 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에 잘 나가는 도시들은 행정통합 대안으로 초강력 경제를 구축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생활권과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토론토 주변에는 5개 도시가 있는데 이 5개 도시는 토론토가 제공하는 도시적 서비스들만 받고 광역, 행정권, 일자리, 도로, 상하수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5개 도시와 토론토는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마치 작년까지 봤던 광주와 전남의 사례가 유사합니다. 그랬는데 1991년 토론토는 인접한 5개 도시와 합쳤고 그 결과 토론토는 현재 북미 5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셋째는 공간적 불균형 해소와 통합에 유리합니다. 하나의 대도시간에서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가 공존하면서 재정, 복지 등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내에서 잘 나가는 수원, 용인, 화성과 그렇지 못한 이천, 안성 등이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통합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넷째는 광주와 전남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남은 지방소멸 대명사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돼서 지역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이 개별적으로 수도권이나 충청권, 부울경 등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경기장에 뛰어들려고 하면 광주와 전남은 몸집을 키워야 합니다. 최소 300만 명 이상으로 도시 규모를 키우는 것이 행정통합이 필요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고차원적 관점 말고 현실적 관점에서도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작년 하반기에 광주와 전남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입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광주가 아닌 해남으로 입지가 정해졌습니다. 이유는 행정구역이 따로 놀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남에 AI 컴퓨팅 센터가 입지해도 해남에서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고작 시설 관리 인력이나 1차 하청 기업들만 해남에 있지 나머지 개발자들은 다 광주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게 됩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싸운 것은 행정구역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통근권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통근권을 보면 신안, 해남, 진도, 완도, 고 그리고 여기 여수를 제한 전남 전역은 광주 통근권에 속합니다. 아마 올 말에 광주와 강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주권의 통근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에 살면서 전남으로 출근하는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이유를 여수 지역에 적용하면 더욱 실감이 날 것입니다. 1997년 3여가 통합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수는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엑스포대로,
이순신대교, 여수 엑스포역, 노래로 알려진 여수 밤바다, 소노카 호텔과 히드베이 호텔, 돌산의 즐비한 풀빌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여수 엑스포의 국가입니다. 만약 삼녀가 통하지 않았다면 여수와 여천시와 여천군은 당시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치고받고 싸웠을 것입니다. 이 분절된 행정구역과 약세의 도시규모는 엑스포 후보지 입지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며 후보지는 아마 목포나 완도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합 여수시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엑스포 개최는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수 엑스포역은 저녁 9시만 돼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목포에 가면 목포역의 9시 모습은 정말 불 꺼진 정막감사입니다. 왜 행정통합을,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목포역이 응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행정통합의 적기일까요?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광역시와 도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훼손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가 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행정통합 효과를 내는 효광역 정책, 일명 메가시티 구축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은 불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은 2022년 9월부터, 대구와 경북은 2024년 6월부터, 대전과 충남은 2024년 11월부터 각각 행정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정통합의 속도가 붙지 않았던 배경에는 동기유발 부족, 특히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현직 지자체장들의 동상이몽이 있어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정이 변했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일국 집중화를 억제하려면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특별지자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충남, 대전,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권유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이 제일 먼저 하달했고, 정부는 가감한 재정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지원, 산업활성화 지원 등의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이 논란,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도 중단됐던 논의를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광주 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직 지자체장의 의지와 추동력이 전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행정통합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강기정 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결기를 갖고 추동한다는 점은 참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지금까지는 무풍지대였지만 지자체장, 단체장들의 의지와 리더십, 이거 부재가 우리 지역을 행정통합의 사각지대로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바뀌어가지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지역사회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최근 KBC 강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주 시민의 44.4%, 전남도민의 58.8%가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민들도 광주와 전남이 딴 살림을 차리지 말고 같이 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행정통합이 여수를 포함한 동부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 전남 동부권의 위상과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행정통합이 되면 광주로 빨대 해고가 발생해서 우리 동네는 더 살기 어려워질 것 아닌가요? 동부권은 소외되고 광주, 나주, 무안,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권과 좋아지지 않는가 하는 등등 전남 동부권 발전과 관련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광주 전남의 공간구조는 광주 대도시권과 서남권, 동부권 등 3핵 사축입니다. 하지만 서남권이 대도시권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고 향후에는 목포 등 영남권 수계를 연산강 수계를 포함한 광주 대도시권과 동부권으로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 대도시권은 성장을 불가하고 동부권은 성장의 파도를 타지 못해서 동부와 서부 간의 성장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우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광주를 포함한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은 산업 구조가 달라서 어느 한쪽으로 포섭되는 치우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광주 대도시권은 자동차, AI, 신재생에너지 중심이고 동부권은 철강, 항만, 석유화학, 조선, 신소재 등으로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동부권 경제가 광주 대도시권 경제에 편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동부권이 광주 대도시권으로 편입 여부가 아니라 광양은 상대 도시가 산업 경쟁력을 현재와 같이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일 겁니다. 둘째는 순천 중심으로 형성된 독자적 통분권입니다. 행정통합과 함께 만약에 올 7월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올 연말에 광주 강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도권 특히 영암, 강진, 해남은 빠르게 광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보면 서부권 중심의 공간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동부권은 광주 대도시권으로 쏠림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천 중심의 동부권은 광주 대도시권과 배타적인 독자적인 생활권을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에서 장흥, 고흥까지 통분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으로 영산강 수교를 포함한 광주 대도시권이 경제 사회를 독식해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동부권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떨쳐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부권 특히 3개 도시 여수, 순천, 광양의 경제력 비중이 대단하고 지역경제 구조가 대단히 튼튼하고 광주와는 서로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의 인구는 전남 전체 인구의 21.9%,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전남 전체 지역내 총생산, 우리가 흔히 GRDP라고 하죠. GRDP는 38%입니다. 제조업 생산額거의 58%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동부권의 3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개 도시의 경제력이 광주로 계속 쏠려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전남 동부권, 특히 여수, 순천, 광양이 사사건건 싸울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서 남해안 경제벨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수 MBC를 놓고 순천과 여수가 티켓택을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로 국한한다고 하면 여수의 경제적 기반인 석유화학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어떻게 정부와 함께 구조조정을 하고 고도화할 것인지, 계속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30대, 40대 젊은 층을 여수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수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에 여수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기득권을 내려놓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결기, 그리고 행정통합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형성된 지금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목적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과 재화의 서비스의 흐름을 차단한 가칭 전남 광주 특별시라고 하는 큰 댐을 만들고, 광주 대도시 중심이 아닌 전남 내의 균형 발전을 꾀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계속 소외된 전남의 서남권과 중남부권이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구 소멸이 6% 빠져들고 있는 전남 군부 지역, 군 지역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은 행정통합의 사각지대였고, 행정통합 추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많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곧 있을 텐데, 그 논의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가칭 광주 전남 특별시 내 균형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행정 통합 후 아주 법물처럼 제기될 권역 간의 갈등과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할 것인지 등등 고민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 발표를 또 해주실 이용철 교수님과 진영 토론자들께서 좋은 처방을 제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우리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대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수 시민들 또한 행정통합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는 것이 대의 명분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끝으로 전남 동부권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토론에도 말해주신 박철현 국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